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꽃샘추위의 심술로 어제는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2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최고 9도에서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절기춘분인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많은 눈이 쌓여있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반짝 내려갔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껑충 오르겠고요. 모레부터 맑은 하늘과 함께 낮에는 20도를 넘나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흥해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부서졌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색적인 음악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겸한 아이누리 플라자가 완공됐는데요. 이로써 포항 지진 특별 재생 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진 피해의 대명사 대성 아파트 터에 대구 경북 최대 규모의 포은 흥해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음악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클래식 선율은 책 읽는 분위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도서관 하면 책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켠에는 LP, CD, DVD 등 4천여 장의 음반이 구비돼 즉석에서 들을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런 도서관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그렇고 어린이 시설도 그렇고 이게 같이 모여져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 회복까지 돕는 음악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단순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으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도 듣고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요. 도서관 바로 옆에는 시립 어린이집인 흥해 아이누리 플라자도 건립됐습니다. 24시간 365 어린이집으로 운영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 카페, 가격이 만만치 않은 장난감 도서관까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정든 집을 떠났던 주민들은 도시 재생 사업이 속속 완공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이름이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흥해라 하는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부흥하라고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진짜 이름을 잘 줘야 되겠구나. 북구 보건소와 트라우마 센터도 이달 말 문을 열면 지진 피해 주민들의 건강까지 보듬게 됩니다. 포항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는 재난 대응형 특별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흥해를 떠났던 많은 지역 주민들도 이제 다시 이 지역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과거의 공동체 이상으로 더 활성화된 그러한 그 경제 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 재생 사업은 총 29건, 2,900억 원이 투입돼 현재 23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의 진앙지 흥해가 그날의 아픔을 딛고 조금씩 옛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주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청년이 쇳물 찌꺼기 포트 안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떨어지면 곧바로 숨지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현장에는 추락을 막아줄 방호 울타리도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쇳물 찌꺼기를 담는 포트 주변으로 시뻘건 쇳물과 연기가 보입니다. 숨진 직원은 이 포트 위 발판에서 쇳물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 순간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해당 업무에 투입된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포트 내부는 500도씨가 넘는 고온 상태였고 추락을 막을 난간은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안전 난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설비를 조정하거나 이런 게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았고 기계 로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난간 설치가 힘들 경우 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 로프마저 없었습니다. 현대제철 작업표준서엔 해당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폭발이 잦은 전기로에서 안전줄에 몸이 묶여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전벨트를 하면은 그 내부 폭발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재해 예방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남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위기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방역 상황실을 재가동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소 사육 농가와 도축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축산 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금지하는 한편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일제 접종을 오는 22일까지 앞당겨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 등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묘목 생산이 줄면서 과수 묘목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한 그루에 10,000에서 12,000원에 거래되던 사과 묘목 시세는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신고 배 묘목도 지난해 5에서 6,000원에서 올해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수업계는 기상이변으로 묘목 공급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해 가격이 좋았던 사과 배 재배 수요가 증가하면서 묘목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충장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반값 임대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호남권 최대 상권 중 하나인 광주 충장로. 하지만 거리마다 건물 1층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충장로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 건물의 경우 한 개 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층은 20년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충장로와 금남로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1.2%,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3%에 달합니다. 400여 개의 점포 중 88개가 공실입니다. 8년 정도 판매하면서 이렇게 공실이 늘어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죠, 사실. 보다 못한 충장로 상인회와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을 놀릴 바엔 차라리 임대료의 절반을 받고서라도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상인회 건물주들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낮게 상가를 공급하고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상생 협약도 맺었습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예비 상인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로 인해서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충장로 점포가 공실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일부 삭감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풀면서 활력을 되찾았던 지역경제.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광주시는 이번 기회에 반값 임대가 지역 전체 상권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충장 상권에서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상권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갈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반값 임대가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는데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포항시가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시민단체 천막 농성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와 민주당, 경북도당 등은 그제부터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천막의 시청광장을 불법 점용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의 탐방객센터가 겨울철 휴식기를 마치고 지난 주말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탐방객센터는 사동항 여객선터미널과 복례폭포, 나리분지 등 4곳에 운영되고 있으며 동행 탐방과 지질 해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은 국내 1호 국가지질공원으로 복례폭포, 황토굴, 관음도 등 지질명소 23곳이 있어 최근 7년간 탐방객 20만여 명이 탐방과 해설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경북 7곡의 할매 래퍼 그룹 순이와 칠공주를 아십니까? 평균 나이 85세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가사를 쓰고 랩까지 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다 보니 이제는 칠곡군 하면 떠오르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지난해 멤버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오디션이 높은 관심 속에 열렸습니다. 오디션 현장을 서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6명의 할머니가 무대 위에서 감춰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합니다. 박자를 틀리기 일쑤지만 노래를 부르는 열정만큼은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칠곡 할매 래퍼그룹 순이와 칠공주의 멤버였던 서무석 할머니가 지난해 가을 별세하면서 생긴 빈 자리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오디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려도 형님은 오지 않으니 어찌겠어요. 멋진 주먹 휘두르며 랩을 때리던 무석 형님 같은 열정적인 분을 뽑아야지요. 순이와 칠공주의 인기만큼이나 오디션 참가자의 면면도 화려하고 다양합니다. 다른 할매 래퍼 그룹의 리더가 출전했는가 하면 이웃 마을 이장에 이사 공약을 내건 참가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오디션에 합격한다면 제일 먼저 이곳 칠곡군으로 이사부터 하려고 다짐했습니다. 심사 기준도 여느 오디션 못지않게 까다로웠습니다. 춤과 노래를 통해서는 자신감과 끼를, 자기소개와 받아쓰기, 글짓기를 통해서는 표현력과 한글 실력, 창의력을 평가했습니다. 순이와 칠공주의 리더와 한글 선생님, 팬클럽 회장 등 5명의 심사위원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에 고민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결정된 신입 단원, 순이와 칠공주는 즉석에서 함께 랩을 하며 새 멤버의 입단을 축하했습니다. 또 어르신들과 같이 또 호흡하면서 저분들을 형님처럼 모시고 가깝게 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생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와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해주면 최고지 뭐. 뭐라든지 하적한 대로 하고 가적하면 가고 오적하면 오고 그래 이제 그래 하면 최고지 뭐. 평균 나이 85세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서 가사를 쓰고 랩까지 하면서 이제는 칠곡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한 순이와 칠공주는 새 멤버 입단으로 완성체가 된 만큼 더 왕성하고 멋진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사성원입니다. 국제 라이온스 협회 경북지구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도록 포항시 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에 승합 차량을 기증했습니다. 최광식 경북지구 총재는 시각장애인 복지 사업에서 이동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에 기증된 차량이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연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국내외 홍보 활동을 펼칠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52명을 선발했습니다. 홍보대사는 국내 대학생과 에이펙 회원 지역 출신 유학생들 가운데 SNS 콘텐츠 제작 능력, 소통 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뽑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10개월간 홍보 미션을 통해 경주와 에이펙에 대한 영상, 카드 뉴스 제작 등 국내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늘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범위 80% 이하에서 85% 이하 가정으로 확대하고 시 지역에 있는 100명 미만 학교는 전교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꽃샘추위의 심술로 어제는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0.2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최고 9도에서 1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절기춘분인 내일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주말에는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경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많은 눈이 쌓여있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를 더 끌어내리겠는데요. 특히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도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2도, 김천은 영하 3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9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안동 8도, 봉화는 6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9도 전망됩니다. 반짝 내려갔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껑충 오르겠고요. 모레부터 맑은 하늘과 함께 20도를 넘나드는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